9월학평 고1 영어 총평의 제협선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요즘에 여러분이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조금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할 것들도 많은데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큰 박수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하는 길에는 여러분이 멈춰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 시험에 대해서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총평을 듣고 공부하면 됩니다. 총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여러분 돕기 위해서 얘들아 이거부터 공부해봐. 그러면 급속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듯이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총평 잘 듣고 쌤의 꿀팁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메모나 해서 여러분이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인상을 한번 볼게요. 체감 난이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막 쉬웠어 하면은 어려웠는데요?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3월보다는 당연히 훨씬 어렵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3월보다 훨씬 어렵고 6월과는 막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6월 시험을 안 본 친구가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럴 수 있는 거고 6월까지 보고 충실히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면 조금 어려운 문항들, 극강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6월 때랑 좀 비슷하고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법합니다. 자, 그리고요. 눈에 띄는 어려운 어휘, 그러니까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완전 멘붕이 30번에 reciprocal altruism, 뭐예요 이거? 상호 이타주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근데 매번 나와요. 1학년에 나와요. 이 단어. 잡으셔야 돼요. 상호 이타주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고 또 문장 길이가 길어서 33번에는 한 문장에 무려 45개에 달하는 45 words가 담긴 그런 문장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어려운 인상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킬러 문항 7개의 킬러 문항을 드리게 그냥 캡처해 놓고 이건 나 맞았나 틀렸나 보세요. 22, 29, 30, 34, 37, 38, 42 캡처, 화면 캡처로 가세요. 자, 최근 수능의 인기 장르가 반영됐습니다. 장르가 있나요? 수능의 최근 인기 장르 1위가 거의 과학과 사회가 다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심리 쪽으로 가는데 이번 1학년 시험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반영된 느낌입니다. 선생님의 분석으로는. 그래서 경제, 경영이 가장 많았는데 이렇게 5개나 되는 문항, 경제, 경영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장르도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고1, 고2 달라요. 고3 가면 과학의 어떤 상대성 원리, 막 지진의 원리, 역단층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도 읽어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과학, 사회와 또는 심리, 경제, 경영 이거 캡처하세요. 자, 이거는 정말 고급 자료니까 이런 문항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캡처하시고. 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함축적 의미가 있는 21번부터 좀 주요 문항 보면요. 이게 원래 되게 어려운 문항인데 이번에 좀 쉬웠어요.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문자적 의미를 맥락적 의미로 전환하는 게 좀 쉬웠습니다. 근데 이 문항 자체가 이번에 맞고 틀림을 떠나서 초반에 풀이 속도와 시간을 좌우해요. 그래서 21번에서 오래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 조금 덜 어려웠고요. 전체 판도를 결정합니다. 초반에 속도가 늦춰지면 계속 밀리는 느낌이 드니까요. 21번은 초반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가장 많은 최다 문항입니다. 주제 파악 관련된 게 주장, 유지, 주제 제목으로 이름은 다른데 보통 6문제에 12점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맞으면 12점 확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킬러 문장으로 골랐던 것이 선생님이 22번을 있고요. 킬러 문항이자 문장이기도 합니다. 22번이 의외로 어려웠어요. 선택지가 어려웠어요. 22번 한번 보시고요. 장르 23, 24번은 그 장르가 좀 여러분에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어도 장르별로 볼 때 이 주제 파악 문제 중에 23, 4번 보고 킬러 문장, 킬러 문항 22번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 2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어휘가 좀 이번에 특히 어휘가 극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자, 어법은요. 막 어법 책 이만큼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빅4에서 돌려가면서 나와요. 빅4가 뭐냐?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 읽진 않을게요. 근데 이번에도 정답이 지문 어려웠어요. 인정. 하지만 인위치냐 위치냐 가지고 고르는 거였어요. 인위치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위치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그거 가지고 고르는 거였어요. 빅4에서 여기서 거의 답이 나와요.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던 reciprocal altruism 바로 이 지문이었습니다. 어휘의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도 어려웠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팁을 드리면 밑줄 친 단어 중에 반대말이 바로 떠오르는 단어 중에서
주제랑 성립이 안 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극강의 문제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논리형 문제를 크게 요 3개 했는데 일명 등급 체인저라고 합니다. 등급 체인저. 등급 바꾸려면 이거 공격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특징이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빈칸 추론이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빈칸이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느껴지면 다른 곳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 어휘도 어려웠고 순서에서 두 번째 게 어려웠습니다. 삽입에서 첫 번째 것도 어려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빈칸은요. 장르가 또 어려움이 더해져서 경제 분야가 이렇게 두 문제나 나와서 경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2번 글의 순서는 6월에 되게 쉬웠거든요. 둘 다. 근데 이번에 37번 어려웠어요. 길었어요. 시간 관리 안 됐을 거예요. 37번 복병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았을 법한 카페인과 각성. 벌써 단어가 좀 만만치 않죠. 그런 것이 38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등급을 바꾸는 논리 문항을 공부하고 공략하되 장르별로도 좀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페셜입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복습 9문항. 이것만 하면 되나요? 물론 아니죠. 학교에 따라 시험 범위도 내신 반영도 다르겠죠. 하지만 꼭 내신 반영을 꼭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먼저 이걸 공부하시면 대부분 커버가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시는 시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선생님이 많은 경험으로 또 고른 건데 22에서 42까지 좀 어려운 문항들 위주입니다. 이것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또 선생님이 해설 강의 때 드린 킬러 문장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어떤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총평 보고 가셔야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면 1부에서 5부까지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요. 여러분 9월 학평을 통해서 더욱더 올라가서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강에서 만날게요.